안녕하세요.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한도사입니다. 본격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어디 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제 점수는요. 선생님은 10점. 그리고 현주 씨는 20점. 이나 씨는 30점 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안 좋은데. 남자 한 명이라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내가 길에서 10원짜리는 주워봤어도 10점을 맞은 적은 없는데 무슨 애드립이에요. 시작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10점이라니까. 씨 얼굴은 빵점. 빵점. 아니, 자, 이것 보세요. 왜 다들 지금 발끈을 하세요? 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 분의 근육량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육량. 네, 병수 씨가 과연 근육량을 체크할 만한 그런 몸이 되나요? 제가 내 몸이 왜 어땠어요? 왜 내가 어땠어요? 제가 근육량 체크 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개그맨이 안 됐으면요 헬스 트레이너가 됐을 거예요. 아마 세 분이 내가 등록하는 걸 보셨으면 아마 사신 방송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참. 보고 싶지도 않고.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오, 뼈처럼 딱딱해요. 뼈예요, 정말이에요? 뼈. 선생님 여기를 만지세요. 여기를 만지 뼈예요. 자, 근데 제가 한눈에 딱 봐도 세 분은 근육량이 거의 제로 수준이네요. 제가 몸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육이 얼마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건데 왜 괜히들 발끈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저 재보니까 정상치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평균 50점 이상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리고요, 제가 한때는 산에서는 산소녀,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해녀, 뭐 이런 별칭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초보 주부가 되다 보니까요, 집에서 요리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거기다 공부도 해요, 제가. 거기다가 방송 준비까지. 운동할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못했던 것 뭘 뿐이에요. 많이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건 없네요. 아주 괘씸한 발언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정말 엄청 바빠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고. 네. 요즘에는 인생을 분단위, 초단위로 사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춥잖아요. 네. 추워요. 힘들더라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변명 많은 여자 3명과 함께 오늘은 겨울 운동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세 분이 지금 바빠서 뭐 운동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사실 운동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겨울 운동의 모든 것. 체형별, 연령별 맞춤 운동법과 운동복, 운동화 고르는 팁 등 유익한 사실들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겨울철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울수록 귀찮더라도 밖에 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집 나갔다면서요. 네? 햇빛으로. 실내 운동과 야외 운동 각각의 장단점, 성격, 비교 분석. 그리고 겨울 운동이 중요한 이유까지. 하하,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 네, 선생님. 오늘 판도사 개편 후의 주제는요, 일단은 제가 좀 똑똑해 보일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좀 잡아봤거든요. 근데 음식, 운동, 몸 관리 이런 게 또 제가 전문이에요. 오늘 주제, 겨울 운동, 요거 어때요? 병수 씨 요즘 매회 느끼는 거지만 병수 씨의 그 주제 잡아오는 능력 탁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먹으셨습니다. 작가님이 잡아오신 거예요, 예. 겨울이 되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몸에 지방을 비축하죠. 사람들도 날씨가 추워지면 생리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을 두껍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웅크리기가 쉬운데요. 이 때문에 신체 활동 대사량이 적어져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겨울철에는 뭐니 해도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때 운동 겸 몸매 관리 겸 해서 관리를 하시면 여름이 됐을 때 워터파크 간다고 급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겨울에는요, 옷이 워낙 두툼해서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이게 맞아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뚝딱 잘못했다가는 봄에 화들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관리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근데 두 분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건강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데 몸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몸매만 얘기를 하시니까 현주 씨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 좀 잘하시더니 갑자기 좀 왜 이러시죠? 아니, 몸매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기에 좋으면 건강하기도 한 거니까요. 예. 특히나 이 겨울 되면 귀찮아서 많이들 안 하게 될 뿐더러 각종 속년회까지 즐비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살찌기가 쉽거든요.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겨울 운동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 운동 안 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싹 깔아놨는데 헬스 트레이너 못지않은 정보와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겨울철에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축구를 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좀 축구 그래서 못합니다. 예, 뭔 소리라는 거죠? 자, 선생님, 실내 운동이 좋을까요? 실외 운동이 좋을까요? 네, 병행하는 게 가장 좋죠. 실내 운동과 실외 운동의 장점을 활용하면요, 아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형식적이지만 이미 판결을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미 좀 답을 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실내 운동이 좋죠. 이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꾸준히 하려면 추운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서 아까 추워서 운동하기 싫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요 겨울 황사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요즘 네. 겨울 황사에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운동을 아니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실내가 좋다. 예.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추울수록 귀찮더라도 밖에 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집 나갔다면서요? 네. 햇빛으로. 네. 네, 햇빛이 날마다 쬐면요.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판도사에서 또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똑같은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 운동을 할 겁니다. 예, 좋네요. 오늘 잘 됐네요. 그러면요, 두 분이 각각 실내 운동과 야외 운동의 장점을 딱 짚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또 고급 정보를 준비해왔죠. 네, 저도 만만치 않은 정보 나왔는데요. 저부터 좀 해볼까요? 네, 실내 운동의 숨겨진 장점 함께 만나보시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은 인체의 모든 대사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요. 동물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동면을 하듯 인간도 항상성 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겨울엔 기온이 낮은 데다 일교차도 심해 규칙적인 운동,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짠! 여러분의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판도거리 직접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나는 정말 운동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핑계 되시는 분들, 이런 핑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선생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지루한 운동은 가라!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운동의 흥미를 높여주는 이효열 트레이너. 선생님, 운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뛰고 등산도 하고 이래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보다 실내 운동이 더 안전하죠. 네,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그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 혹한기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상의 위험성이나 또 거기 뇌과 질환 있는 사람들 경우에 고혈압이나 중풍의 염려, 혈압이 높아져서 사고의 염려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뜻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가 혈관 수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근육이 긴장하면서 발목, 무릎, 허리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꼭 가벼운 실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실내 운동을 차근차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럼요. 실내 운동도 꾸준히 하면은 실내 운동 못지않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운동들만 해도 제가 혹시 S라인 몸매를 꿈꿔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대신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오늘 운동 배워보기 전에 기초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네, 기초 체력은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푸시업이라는 가슴 운동이 있으신데요. 그거 오늘 한번 해보실게요. 본격적으로 실내 운동 배워보기. 엎드리신 자세에서요.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손목을 수직으로. 기초 체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동작인데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운동이랑 안 친한 게 이렇게 티가 나네요. 네. 정말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테스트는 확실히 해야겠죠? 다양한 동작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제 체력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체력은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큰 근육 위주 운동으로 많이 단련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때 산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체력이 좀 됐는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요. 갈수록 이 트레이너 왜 이러지? 트레이너 때리고 싶었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겨울엔 추워서 더 그렇잖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오늘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 역시 옆구리 운동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그대로 수건을 집에 있는 수건 잡으시고 잡으실 때 넓이 같은 거는 어깨 너비로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로 쭉 들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골반을 옆으로 최대한 빠지면서 옆구리를 아래로 강하게 수축시켜 주시고 골반을 쭉 빼세요. 빼고 다시 원상태로 이런 식으로 수축할 때 호흡 뱉으세요. 호흡. 예, 뱉으시고 이완시킬 때 코로 마시고요. 이 운동은 옆구리에 자극을 줘서 성인병의 주범인 복부 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요거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설거지 하다가도 그리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설거지 하다가 심심하니까 그 운동 같이 하시는 거죠. 종아리 운동이신데요. 부종이 심해 쉽게 붓는 사람에게 좋은 운동으로 설거지나 양치할 때처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틈새 운동으로 좋습니다. 이번에는 윗팔 뒤쪽 근육인 삼두근의 좋은 동작으로 근육에 집중해 팔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군살 관리에 효과 만점. 마지막으로 TV를 보면서 가볍게 할 수 있다고 했던 복근 운동인데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잠깐의 여유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려준 운동을 틈틈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실내 운동도 실외 운동 못지않은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내 운동하기 참 귀찮고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 배웠던 운동들 집안일 하면서 또 TV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건강한 몸짱 되시길 기대할게요. 그래도 뭐 따라서 하면 몸짱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실내 운동 절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네, 어떻습니까? 잘 준비해왔죠? 아니요. 안 돼요. 현주 씨, 안 돼요. 예? 이게 말씀을 굉장히 조곤조곤 잘 하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만 보면 더 우리가 또 봐도 좀 약간 완벽한 여자고 못하는 게 좀 없고 뭐 그런데 이거 영상을 보니까 완전 허당이네요. 아우요. 왜 이러십니까? 없어 보이고. 제가 아까 점수 매긴 게 맞잖아요. 그래 놓고 뭐 트레이너가 좀 운동 뭐 좀 시킨다고 때리고 싶다고. 잠시 운동을 쉬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트레이너한테 뒷얘기하는 게 다 나갈 줄은 몰랐어요. 참. 방송 끝나고 촬영이 다 끝나고 트레이너 턱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거기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네, 왕년에 제가 좀 날아다녔는데 운동을 너무 좀 쉬다 보니까 몸이 굳은 것 같아요.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물병을 이용해서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 이 정도면 실내 운동, 겨울에는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말씀도 굉장히 이게 조곤조곤 참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시커하니까요. 전문 용어로 입만 사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그럼 또 다른 장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부상의 위험이 없잖아요. 빙판길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고요. 또 밖에 비해서 따뜻하니까 네. 따뜻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겨울철 야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요.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로 인해서 오히려 체력이 뚝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다소 격한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도 배드민턴이나 스쿼시, 수영 같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은 많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운동이라는 게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해를 봐야지 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즐거워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팡팡 샘솟는 거거든요. 야외 운동도 좋은 점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야외 운동의 장점도 제가 좀 이따가 함께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세로토닌 같은 이런 전문 용어 등장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런 거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나 씨, 뭐 단단히 또 준비를 또 잘 해오셨나 봐요? 그럼요. 지금부터 겨울철 야외 운동의 필요성과 장점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조 시간과 활동량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무기력한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적당한 실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철 실외 운동 즐겁고 안전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운동하면 떠오르는 곳, 여기는 한강 시민공원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누구 기다리세요? 오늘 겨울철 실외 운동법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트레이너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나기로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디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겨울 실외 운동 함께 해주실 운동 처방 전문가 서정명 선생님. 오늘 운동하러 오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럼요. 왜 어때서요? 완벽하지 않나요? 너무 추워 보이지 않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운동할 때는 몸매가 좀 드러나야 좀 운동할 맛도 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입고 왔거든요. 안 돼요. 너무 추워요. 겨울철 실외 운동을 하러 갈 때는 무엇보다 보온이 중요한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고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해 체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등의 환자들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조금 더 땀복이나 뭐 발열 네일 같은 거 입고 하면 지방도 더 잘 타고 좋지 않을까요?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새벽 약수터에서 아침잠이 없으셔서 아침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밤잠이 없어서 저녁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겨울철 운동을 할 때는 새벽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새벽에 운동을 할 경우에 우리 몸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그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침보다는 꼭 저녁에 운동한다면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가장 최적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아침에는 역전층이 형성돼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상층으로 잘 흩어지지 않는데요. 때문에 아침 운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저녁 운동은 호르몬 분비량을 빨리 증가시켜 운동 효율이 높고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면역력 증강 효과뿐만이 아니라 혈당도 효과적으로 떨어뜨려준다고 하네요. 네, 이제 두꺼운 옷 한 겹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훨씬 좋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제 낮보다는 밤에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려들었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 좀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 운동 안 하고 오셨어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오셨어야죠. 겨울철에는 집안에서 미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찬바람에 노출되기 전 근육을 풀어주고 체온을 상승시켜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깥 기온이 낮을수록 준비 운동은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겠죠? 준비 운동은 끝났으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러시면 부끄럽잖아요. 어머, 왜 이러세요?
지금 심박수를 재고 있는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혼자 잠시 착각했고요. 실외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맥박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분당 맥박이 100 이상이면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혈압이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으므로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추우니까 빨리 뛰고 끝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은 게 우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지방 연소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걷기 운동을 할 때 팔꿈치는 L자 모양으로 약간 구부린 상태로 보폭은 신장의 약 40%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한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체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예. 겨울철에 운동을 하고 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체온 손실을 막는 데 좋다고 하네요. 예, 겨울철에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체온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운동할 때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시고.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하면 어떠한 보약도 부럽지 않은 겨울 실외 운동.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서 활력 넘치는 겨울 보내세요. 어떤가요? 좀 괜찮았나요?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실망스럽네요. 왜요? 야외 운동의 장점이 아닌 이 사신 방송의 결정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을 이게 뭐 아직 뭐 만나진 않았지만 약간 리마리오 형님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주 제가 리마리오 형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데 거기서 또 러브라인을 그리는 방송을 하고 오시면 또 곤란하죠. 아니 러브라인이 아니고 원래 맥박 체크할 때는 이렇게 대고 하는 거라고 해요. 참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예, 뭐라고요? 그런 데만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네, 나갈 때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주신 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야외 운동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 보셨죠? 네. 또 환자나 온도에 예민한 분들 아닌 이상해야 바깥 공기를 겨울에도 많이 쐬주는 게 좋은 건 당연합니다. 겨울철에는 자외선이 자극적이지 않아서요. 매일매일 30분 정도는 쬐는 게 좋고요. 또 보신 것처럼 가벼운 운동을 덧붙인다면 건강 챙기는데 최고죠. 맞습니다. 겨울에는요, 뛰는 것보다 씩씩하게 걷는 거 권해드리고요. 해가 짧으니까 새벽 운동보다는 낮이나 저녁 운동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야외 운동이든 실내 운동이든 간에 신선한 아삭아삭한 채소와 그리고 제철 과일을 이용해서 비타민을 섭취를 해주면요,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증강되면 감기에도 강해져서 야외 활동을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부병수 캐릭터가 지난주에는 이나 씨가 약간 탐을 내셨군요. 현주 씨가 요즘 싹싹 들어온대요. 네, 사실 제가 주부거든요. 초보 주부인데 예. 뭐 그 캐릭터 당장 갖고 올 것 같아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실내 야외 운동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 선생님께 사계절 중에서도 특히 겨울 운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게 되면 온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겨울이 지나게 되면 모든 근육이나 운동 기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리어 겨울철에는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이 적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또 우리 겨울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 감퇴를 막는 것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중에서 자전거 타기나 런닝머신에서 걷기나 조깅 정도의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운동이 좋겠고 실내 운동이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몸을 움츠리고 운동 부족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겨울철 운동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제 겨울에 운동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봄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의 기능이 다 이게 쇠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요, 꼭 운동을 챙겨해 주라.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과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서 몸을 잘 풀어주면 갑자기 찾아오는 외부의 변화에도 몸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운동할 때요,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깥과 기온 차이가 너무 크면 몸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소용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일교차 클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감기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몸짱 되기 위해서 이 단기간에 살 많이 빼려고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건강 챙기려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체력 관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요, 겨울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걷고 뛰고 움직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축과 게으름, 그것이야말로 겨울 건강의 적입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이젠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 해녀처럼 아주 깊은 곳으로 전복을 따라 깊게 쫙 들어가서요. 체형별, 연령별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비만이신 분들은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빠른 걷기 같은 게 좋고요. 헬스장에서만 운동하면 또 쉽게 질릴 수 있으니까 야외를 나가시는 등의 변화를 주시면 덜 질리실 거예요. 야외를 굉장히 끝까지 고집을 하시고 야외를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한뒤 끝합니다. 예.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야외에서 주무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요새 입 돌아갑니다. 예. 교정 잘 됐네요. 해본 것 같이. 교정이 잘 됐어요. 네, 우리 같은 보통 체격인 사람들은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해줘도 건강을 지키고 체중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실까요? 요즘에 그 마른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은 표준인데 체지방 비율이 높은 경우를 뜻하는데요. 운동 부족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오는 폭식 같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유산소 운동은 당연한 거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로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말이죠. 네,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말을 오늘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운동이란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연령별로 하면 좋을 운동 정보를 주면 어떨까요? 네, 연령별 맞춤 운동에는요. 잠깐, 미니 스탑. 예, 자, 요거는 이제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제 타임입니다. 오로지 나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타임, 병수 타임. 나 혼자 다 말하는 시간이에요. 이기적이야. 자, 연령별 운동법 나갑니다.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연령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다? 내 나이에 맞는 맞춤 운동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진이 와 이리 쏘시노. 내 어제 그 뭐고 내 실버 축구 대회 안 나갔나? 그 나가고 손흥민 멘치로 그냥 발리를 요래 했더만. 아이고 내 무릎이 고장났어요. 아이고 내 도가니 우예되노, 내 도가니 우야노. 이봐요 성우 양반, 내한테 맞는 운동 좀 소개해줘 봐봐. 내 발리를 그냥 요래 이렇게. 연령별 운동법 첫 번째, 고령자를 위한 운동. 가장 신중한 운동이 필요한 연령대가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요. 이들 중 70%가 겪고 있다는 질병. 아이고,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무릎 연골이 퇴행하거나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적어지면서 관절염을 겪게 되는데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과격한 운동은 금물.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뼈가 약한 고령자에게 적절한 운동은 바로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평 자세에서 운동하는 수영과 아쿠아로빅은요, 운동량 조절이 쉬워 심각한 부상을 막아주고 호흡을 억제해 심폐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여기서 잠깐! 겨울철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낙상인데요. 주로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발생, 골절이나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데요. 65세 이상 낙상으로 사망한 인구는 인구 10만 명당 18명. 이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인 젊은 층에 비해 6.6배 높은 수치입니다.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면 반사작용이 빨라져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외발서기 운동을 30초간 유지, 균형 잡기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1회씩 실천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3회 이상 30분을 넘기는 꾸준한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령화 맞춤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젊어졌어요. 동안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은요, 꾸준히 조금씩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바빠도 너무나도 바빠서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요즘 제가 30대 중반으로 가면서 나이살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이 뱃살만 자꾸 늘어가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연령별 운동법 두 번째,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 사회활동의 중심 4060 중장년층이 가장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비만과 과음, 흡연입니다. 특히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하하, 바로 허리입니다.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복부 비만이 발생, 척추 질환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체의 기둥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척추 옆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의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침 기상할 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요. 예, 아침 기상 직후에는 수면 시 근육이 경직된 상태이고 겨울철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 사소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파열될 수 있으므로 아침 기상 시 서서히 일어나야 하고요. 기상 직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기상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뱃살 운동을 했더니 배가 쏙 빠졌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요. 긴장된 근육이 막 풀리면서 몸이 유연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칭 덕분인데요. 인생 스트라이크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자, 저처럼 아무튼 이렇게 키가 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 키가 183인데요. 일명 키미남이에요. 얼굴만 빼고 키미남입니다. 청소년 때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연령별 운동법 마지막, 청소년을 위한 운동.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보통 14.5세에서 17세인데요. 한창 성장할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뭐니 해도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뼈 세포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서 몸의 유연성이 증대돼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바로 점프 동작이 들어간 운동입니다. 특히 농구와 줄넘기, 또 배구와 배드민턴 등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들은 성장판 자극을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부르는 무리한 운동은 금물. 하체 발달 위주의 운동으로 약 2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수면인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키를 크게 자라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장 호르몬의 촉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분비량의 약 70%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꼭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년기부터 청소년까지 내 나이에 맞는 운동 전략법 잘 기억하셨다가 올겨울 몸짱 건강짱 되길 바랍니다. 우와, 대단하다. 네, 노년층, 중장년층, 청소년기로 나눠서 정보를 주셨네요. 병수 씨가 청소년기 때 저런 운동을 좀 챙겨 해서 키도 이렇게 크고 몸도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저렇게 운동을 해서 이제 키도 커지고 몸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단점이 아니, 왜? 크네. 얼굴 잘생겼어. 얼굴을 삭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겨워요. 잘생겼다는 말 지겨워. 그만. 네.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거 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요.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어떤 상태니까 어떤 운동이 좋겠구나 하는 거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시간 운동을 하더라도요. 동료들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병수 씨가 아주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특히 유아기, 청소년기 운동이 중요한 게 소화비만이 요즘 문제잖아요. 그렇죠.
소화비만은 성장에 영향을 주고 성조숙증까지 불러올 수 있어서 운동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식습관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요. 짠 거 좀 적게 드시고 어머님들이 힘드시더라도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단을 구성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두 분이 상당히 딱 잘 맞네요. 두 분이 딱딱딱. 예, 자, 네, 잘 맞...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안 맞네. 둘이 안 맞네. 안 맞아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임산부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요게 좀 약간 지금 저희 아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 예, 요거 안 짚어주고 넘어가면요.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임산부들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초기에는요, 태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잘 먹여주면 되고요. 보통 16주 이후부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가나 산책같이 가벼운 거 권해드립니다. 애 낳아본 무리하지 사람처럼 마시고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병수 씨가 좀 같이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뭐, 정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고 계신데. 남편의 역할이 큽니다. 예. 제가 중요해, 제일 괜한 걸 물어봤네요. 그냥 제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도 잠깐 이게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하는 건데 까딱 잘못하면요. 건강을 또 망칠 수가 있잖아요. 네, 과하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외에 다양한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나 하천변에 조깅 트레킹을 따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겨울철 운동은 아침 운동보다 저녁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겨울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채색이나 검정색 등 어두운 색상의 옷을 즐겨 입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옷들이 바로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어두운 색상일수록 빛은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는데요. 이때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돼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운동을 할 땐 반사가 되는 밝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주로 노란색과 주황색 계통의 옷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야광 지팡이를 이용하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땐 꼭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의 약 35%가 야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눈에 잘 띄는 색의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만큼 겨울 운동을 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운동화입니다. 겨울 운동의 부상 위험은 유독 높은데요. 바로 차가운 날씨 때문에 몸의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리기, 걷기나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겨울철엔 발목 골절과 같은 발부상을 입기 쉬운데요. 그래서 겨울 운동일수록 제대로 된 운동화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달리기를 할 땐 발 뒤꿈치에 하중이 실리게 되는데요.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발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뒤틀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 뒤꿈치 부분이 딱딱한 것을 구입해야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뚝 떨어지는 온도로 도로가 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빙판길에서의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의 운동화를 골라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밝은 옷과 적당한 운동화를 준비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물입니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더운 여름보다는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탈수 현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겨울철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으로 한랭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 또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찬바람이나 건조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가 마르는 등 건조해지는데요. 반드시
하루 8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 전에는 꼭 물을 마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 운동 전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거를 짚어주셨어요. 아까 전에 이나 씨가 입었던 그 핫핑크, 그리고 현주 씨가 입었던 새빨강, 이거 뭐 이 정도의 느낌에 그냥 트레이닝복 이런 게 저는 살짝 거슬렸거든요.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운동할 때는 그런 차림이 또 좋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거나 저희가 그냥 막 입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의상은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뭐 하나하나 저번 주에 다 김을 입고 오셨단 컨셉을 말이에요. 따져서 입기 때문에 뭐 예쁘게 보이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우리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자꾸 이게. 외할머니가. 네, 저기 우리 당숙이 좋아하는 컬러. 저는 결혼식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당연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겨울에는 쉽게 날이 저물고 해도 늦게 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색을 입어야 불상사를 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깅화, 농구화, 축구화 이렇게 운동 종류에 따른 신발이 출시되잖아요. 이것도 보신 것처럼 다 이유가 있어서죠. 네,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입고요. 그냥 아무거나 신고 그냥 대충 형식을 무시하고 네. 발상을 깨서 뭐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막 던지네요. 참나. 그럼요. 쉽게 생각해서 핫팬츠 입고 등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핫팬츠를 입고 등산을 가면 고맙죠. 여성분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등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또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 좀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좀 던져주세요. 풀에 뭐 긁히고 벌레 물리고 넘어졌을 때 뭐 다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운동이라는 목적에 따른 옷을 꼭 입어줘야 하는 거죠. 땀 흡수와 배출에 용이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운동복 꼭 입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판도사 마칠 시간입니다. 세 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이대로 끝나면 아쉬운 분. 저요. 좀 너무, 네. 너무 아쉽나 봐요. 네, 기다렸습니다. 헬스클럽이 겨울이 비수기라고 해요. 봄, 여름에 몸매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거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1년 내내 쭉 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죠? 아버지가 헬스클럽을 운영하시니까 네, 뭐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이런 있나? 멘트가 나오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운동할 때 단백질만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몸은요, 고른 영양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골고루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모든 내용을 아울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체질에 맞는, 체형에 맞는, 연령에 맞는 운동법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야, 선생님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라임이 또 이렇게 맞는. 네, 좋았어요. 자, 이렇게 고급 정보 모두 모인 고품격 과학 토크 판도사 2.0.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 겨울철에 황사의 역습. 황사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많았어요. 네, 마스크 얘기를 또 해볼 거거든요. 침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뚫렸잖아요. 약간 좀 기관지가 안 좋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감기보다 그 황사 질환 때문에 병원 훨씬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심해요. 그냥 면 마스크 쓰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황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죠? 뭔가 특별한 마스크예요. 황사 전용. 황사 전용 마스크. 그렇죠. 이것도 다음 주에 또 공부해야 돼. 선생님 이거 전문 분야 아닙니까? 좀 좋아요. 잘 이거 진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시죠? 굉장히 심각해지죠. 진짜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3대 무기 같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근데 애들이 그거 핑계로 조퇴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숨을 못 쉬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바글바글바글. 네. 궁금해지는데요.